지금 허기지시고 그러서 제가 건강 강좌라고 부탁을 받아서 간단하게 준비는 하는데 조금 빠른 템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슬기로운 신앙생활관 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제 전문 분야가 위장관 질환이고 그쪽 분야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소화기 내과에서 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문을 하는 분야가 위장관 암이어서 위장관 암하고 올해는 다른 질환도 저희가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오늘은 시간상 건너가고 그냥 건강한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분야는 소화기 내과라는 분야인데요. 주로 그 중에서도 소화기 내과가 굉장히 큰 분야거든요. 그 소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위, 대장 이런 위장관에다가 간, 췌장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식도, 위, 소장, 대장 이쪽 분야가 제 전문 분야고요. 다음 주시면 다음 네, 그래서 이런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시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건강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보통 여러 가지 어, 그 정의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건강의 정의는 질병이나 허약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 상태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다음 주시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보통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 꼭 나오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였던 노자도 그 중에 하나 얘기했던 게 쾌면 잘 자고 쾌변 쾌식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다음 주시면 또 그것을 이제 건강 생각 지도라고 벌써 헬스 마인드 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원래 본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지도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지도에 만한 대표적인 걸 보면요. 건강에서 보면 다음 눌러주시면 보통 잠을 잘 자는가, 스트레스 관리 잘 하는가, 식사 관리 잘 하는가, 그리고 운동을 잘 하는가,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만한 의료진이나 아니면 관련된 시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시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WHO,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강한 삶에 대해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생리적 건강을 보통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정서적 건강,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플러스 영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건강이 이런 생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다 포함하는 어떤 분야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시면요. 그래서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 말씀을 주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본, 이게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저는 이게 보통 이제 기도하는 거에 강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 의사다 보니까 육신이 약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제가 마음에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건강을 잘 유지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 건강 의 분야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많이 약하신 분들도 물론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액티브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건강은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도 안 되죠. 무슨 음식이 좋다고 해서 어떤 음식만 먹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고요. 또 어떤 음식이 나한테 안 맞을 때 또 뭐 어떤 음식이 좀 나쁘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또 오히려 건강에 해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 주시고요. 네, 현대인 건강에 보면 특히 뭐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음식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성인병이나 암의 주 원인이 되고요. 다음 저는 이제 암을 많이 보는
그 의사다 보니까 사망 원인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아직은 코리안 어메리칸도 계시고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한국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의 데이터를 봐도 한국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암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 주시고. 그래서 성별 암 사망 원인 봐도 암이 남녀 1이고요. 다음. 사망률 추이를 보면 이제 어떤 암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에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의 소화기 암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이제 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암에 대한 어원을 찾아보면 서양에서는 라틴어에서 캔서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 암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칼키누스라는 말에서 어원이 됐다 그러고요. 그게 이제 개라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이 모양을 보면 암이 이렇게 점점 번져가는 모습이 개 다리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암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바위랑 산을 의미하는 저 암이라는 글자로 원래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저희 생각에는 암을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잖아요. 이게 바위같이 딱딱하다고 그래서 아마 암이라고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간단한 위장관 암 경향 보시면, 다음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위암이 1위였고요. 그다음 갑상선암이 1, 2 넘어가고 요새 이제 폐암이 1인데, 위암, 대장암이 항상 5위 안에 듭니다. 다음. 그렇지만 암의 5년 생존율 추이를 보면은 위암이나 갑상선암이나 예전에 비해서 생존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데를 비교해봐도 생존율이 위암, 대장암, 한국이 월등히 높습니다. 다음. 왜 대한민국 암 생존율이 미국, 일본, 영국 이런 선진국 비해서 높을까요? 다음. 예, 우선 첫 번째인데, 단계별 생존율로 보면 초기암이 한국에서는 많이 발견됩니다. 다음. 이유는 한국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내시경으로. 다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건강검진을 사업이 한 20년 전, 3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 보기 시작한 게 한 15년 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위장간암 치료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위암 치료에 있어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한 1, 2위 정도로 앞서 나가는 나라인데, 그 이유가 내시경 검진하면서 데이터가 엄청 많이 저희가 갖고 있고, 그러면서 생존율이 늘어났다는 거를 실질적으로 알려진 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선은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이 위암 1위 나라이기 때문에 위암에서 우선 중요한 거는 빠른 검진이 중요하다. 다음. 그래서 빨리 진단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초기 암이 많이 발견되게 되고요. 다음. 초기 암을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결국 치료 방법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는 암이 발견되면 무조건 배를 다 열고 하는 개복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검진하는 내시경으로도 암을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음.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위암, 대장암 말씀드릴 텐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초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소화기내과고 이런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수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조기 위암, 초기에 발견되고 그 다음 더 진행되면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은 뭐 위암의 원인이 뭘까요? 뭐 짠 음식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빨리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건 헬리코박터균이에요.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확실히 그게 암의 원인 인자기 때문에 그런 헬리코박터를 먼저 확인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새는 저희가 위암 발생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암 전 단계도 다 발견해서 여기다 다 제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형성 선종이라는 게 암 전 단계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다 저희가 제거하면서 한국의 위암, 대장암도 이제 아직은 피크인데 조금 있으면 다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이런 내시경 하게 되고요.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요거 하나 눌러주실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시술이냐면요. 보통은 내시경을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내시경이 들어가는 모습을
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요. 들어가서 이제 암이 어디 있는지 이제 확인이 되면 그 암 부분에 이제 접근해가지고 표시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암을 이렇게 포 뜬다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젤리 같은 거를 우리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서는 제거한다는 식으로 제가 환자들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실질적인 뭐 그런 테크닉 정도는 어차피 전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암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뭐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요새는 1박 2일에 태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초기에 발견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시술도 배도 안 열고 금방 치료할 수 있다는 거. 다음. 그래서 이런 시술이 결국은 국내에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처음에 개발은 됐지만 한국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한국, 일본이 거의 전 세계 1, 2위적인 시술 테크닉 선생님들도 많고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대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대장도 이제 암이 용종 중에 이제 암도 있지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걸 보통 용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빨리만 발견되면 이것도 빨리 다 치료가 되는 거죠. 다음. 용종에서 암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선종에서만 발견되면 암 진행되기 전에 다 제거가 가능하고, 암이라도 초기에 발견되면 이것도 요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시경으로 다 절제 가능합니다. 다음.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맨 위에 있을 때 자르면 훨씬 수술이 적어지는 거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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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50세 이상 되면 검사를 한번 하라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추천하는 나이는 보통 50세 이상이고, 단지 뭐 선종이나 이런 그 대장암 병력이 있으면 당연히 더 빨리 해야 되겠지만, 가족력 있을 때 좀 더 주시해야 되고요. 염증성 장질환 병이 있으면 조금 더 유의해야 되는 거. 다음.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은 제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그래서 검진 권고안이 있는데, 이제 뭐 이게 언제부터 해야 되냐 딱 정해진 건 이게 개인마다 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50세 이상이고 가족 중에 혹시 대장암 있는 분들, 혹시 뭐 자기 그 이전의 질환 중에 염증성 장질환이나 아니면은 용종이 좀 큰 게 있었다고 하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좀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다음은 이제 원래는 그런 역류성 위식도 역류 질환, 속쓰리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다음 기능성 위장장애 이런 것들도 많이 호소하는데, 이제 이런 증상으로 보통 와가지고 제가 암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이건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물론 뭐 기본적인 거는 식생활이나 약으로 좀 해보지만 안 되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다음. 이런 것들도 원래는 저기 있는데, 이건 뒤에 제가 건강관리 할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건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인데, 우리가 보통 뭐 지금 나이에 건강생활 잘 해봤자 이게 뭐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나 태어난 대로 살련다. 근데 우리가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원래 그 우리 몸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시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유전자 지도를 완성시키면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게 우리가 알 것 같다고 해서 이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변화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 첫 번째는 이게 신앙은 신앙, 과학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과 과학이 하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전자도 뭐 AGC 이런 유전자 DNA로 이루어져 있는 그걸 이제 언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언어적인 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유전자가 정해진 게 우리가 그대로 살아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후생적 유전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의 유전자도 이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이랑 이론이 점점점 변하면서 요새 강조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이제 유전자가 변하면서 우리가 암이 생길 것도 암이 안 생기게 변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이게 이제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 관리라는 게. 그런데 보통 이제 의사들이 그래도 보통 얘기하는 거 중에 많이 이제 저희가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 관리 6계명이거든요. 식사 수면이 기본이다. 시간 지배하라. 스포츠와 즐겨라. 정신적 여유를 가져라. 주치의를 구비하라. 재활 의지가 중요하다. 아주 뻔한 얘기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할 때랑 안 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고 끝낼게요. 다음. 식사는 어떤 식사가 제일 좋나요? 솔직히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개인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삶의 어떤 음식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요새 연구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게 나한테 적합한지를 식사 수면을 방법을 혼자 이게 하시면서 의사랑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사요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아도 안 좋고요.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단지 어떤 음식이 나랑 안 맞는 음식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변하는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피하시면서 골고루 식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그다음 시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스트레스 조절, 정서적 조절이라는 게 결국 자기 일이나 이런 거에 시간을 조절하는 건데 뭐 의사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자기 일 조절 잘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한번 다시 보면서 보니까 일 약속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시간을 지배하는 한 방법을 제가 써놓고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새김하면서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스포츠를 즐겨라.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 알면서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움직이려 노력하고 아주 내가 100을 움직였을 때 거기까지 움직이는 거는 오히려 그 좋지 않고 한 50%에서 한 80% 정도거든요. 다음. 네, 뭐 운동 효과는 다 뭐 많이 아시죠. 다음. 네, 그래서 일주일에 3에서 5일, 하루에 30분에서 한 60분 정도, 그리고 자기 운동 능력의 50에서 80% 정도 해보라는 게 보통 권장 사항입니다. 다음, 네, 정신적 여유를 가져라인데 뭐 이게 안 되죠. 근데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봐도 저희도 이제 이번에도 저희 뭐 가족 중에서도 누가 이제 뭐 암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걸 혼자 이기려고 그러면 그거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옆에서 같이 케어해주는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동반자가 그 동반자가 친구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아마 정신적 여유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건데 주치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친한 주치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의사한테 가는 거 귀찮기도 하고 의사한테 가려면 또 뭐 이렇게 여긴 더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찾고 귀찮게 해야 돼요, 의사를. 그래야지 의사들도 내 건강에 더 신경하게 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던 같이 갈 수 있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 좀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자들 볼 때 자기가 몸이 이제 많이 상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이겨내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람이 육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것이 육체를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겠다고 생각할 때랑 나 이 상태에서 그만두려고 생각할 때랑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회복 능력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국민 암 예방 수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우지 말고 채소 과일 많이 먹고 음식 짜게 먹지 말고 그다음에 요거고 5회인데 술은 원래 하루 2잔 정도로 마시기가 원래는 10년 전이었는데 다음 바뀌었습니다. 아예 먹지 말라고. 그래서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운동하기, 그다음 체중 유지하기, 예방 접종 받기, 뭐 섹슈얼 그 생활도 적절히 잘 유지해야 되고 뭐 보건수칙 정하고 이런 것들 잘 점검해서 이게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내가 뭐 하나 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잘 유지하시고. 다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암일 때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조기 진단하기 전에 내가 뭐가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건강생활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다음. 예. 그래서 뭐 장수 비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장수할 수 있는 장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제 인생에서 느낀 세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요. 두 번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남편은 결코 악을 있습니다가 제 신조입니다. 예. 다음 주시면 저 이게 원래 예전 차인표라는 배우가 얘기한 건데 차인표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영어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래서 사랑은 항상 맑고 와이프는 항상 옳고 엄마는 항상 밝다. 예, 이게 있습니다. 다음. 네. 오늘 짧지만 조금 아무래도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지긴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뭐 1년 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너무 많은 사랑과 뭐 너무 많은 서포트와 갈 때 되니까 너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감정도 많이 북받칠 때도 있고 뭐 이게 뭐 어차피 저희가 잠깐 떠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잠깐 헤어지는 거지 뭐 계속 헤어지니 아닌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섭섭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제가 알고 저희 가족이 알고 또 계속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해요. 다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겪고 여러 가지 경험하고 많은 또 새로운 것들을 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실 게 또 기대되기도 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